일단 부모님과 함께 파리 여행을 가실 때는요, 봄 혹은 가을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고생도 추억으로 남는다 이런 거는 약간 친구들이랑 갈 때, 혹은 연인과 함께 갈 때 이야기고, 부모님과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성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숙소는요, 한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또 현지의 느낌을 담뿍 갖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추천을 드리는데, 파리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층고가 높기 때문에 2층만 하더라도 계단 올라가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고르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부득이하게 내가 7월에서 8월 여름에 가게 됐다 하실 경우에는 에어컨이 있는 아파트형 호텔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숙소가 좋은지, 그 숙소의 좋은 위치, 혹은 여긴 좀 피하세요 그런 비추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항공권과 숙소 예약이 마무리됐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 예약입니다. 뮤지엄 패스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이 두 곳은 무조건 예약을 하셔야 되시고, 물론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구매하기 위한 대기줄이 매우 길고 여기에 또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날짜에 마감이 되었어요. 취소표가 실시간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였다가 한번 확 풀립니다. 그래서 틈틈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예약을 꼭 하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발하시기 전에 이 교통권, 나비고에 들어갈 사진, 거기서도 찍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기계에 돌아가면서 몇몇에서 찍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넣을 거 준비하셔야 되시고, 이 교통권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소매치기가 지금은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그래도 아예 없는 거는 아니니까 연결끈을 준비하시면 좋으신데, 손목이라든지 목에 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매치기가 이 줄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확 낚아챘을 때 내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부상을 입힌다든지 손목이 다친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방에 연결되는 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면요,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도착을 했죠. 공항에 도착해서는요, 가급적이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젊으신 분들께서는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비고를 바로 구매를 하셔서 시내로 무료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하철역을 확인을 하고 알맞게 내려서 알맞은 출구로 가야 되고, 그 출구에서도 또 집을 이렇게 찾으러 가야 하는데, 이제 뭐 이 길 찾고 내 짐 챙기고 하면은 부모님을 챙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택시를 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택시 타는 곳이 굉장히 잘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 안내를 따라서 딱 가시게 되시면은 직원이 이제 택시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짐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은 좀 큰 밴을 배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그냥 승용차 택시를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큰 밴을 이용을 하든 작은 택시를 이용하든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정찰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짐값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짐 하나당 1유로에서 혹은 2유로 정도 붙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랑 다른 게 파리 택시에서요, 앞자리는 운전자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3명이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은 앞자리에 가서 앉고 그게 되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파리에서는 이제 3명이든 혹은 4명일지라도 이제 조수석에 앉으시려고 하시거든 운전자에게 나 여기 앉아도 되나요? 라고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뭐 말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눈짓으로 나 타도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일찍 도착하거나 혹은 너무 늦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택시를 배정해주는 직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택시 자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요 택시 기사들이 지금은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미터기를 찍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직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행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인 택시를 확실하게 예약을 하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파리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권을 구매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리 시내에 교통권에 이렇게 종이 티켓이 있고요. 요런 카드식 충전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 충전식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이 티켓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마그네틱 선이거든요. 이게 핸드폰과 같이 두었을 때 훼손이 됩니다. 혹은 이제
바지 앞주머니에 이걸 두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구겨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훼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훼손이 되면은 지하철역에서 이제 안 되면 역무원한테 가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버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종이 티켓 대신에는 요 충전식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비고 이지라는 게 생겼어요. 종이 티켓을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과 일주일권 혹은 한 달권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나비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나비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베르사유 궁전을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비고 이지 같은 경우는 파리 시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에 가실 때는 별도로 또 티켓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 부모님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불필요한 절차를 그냥 삭제하는 겁니다. 충전 이거 몇 개 남았지 생각하지 않고 베르사유 같은 거 궁전 갈 때 티켓 따로 구매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주일권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납니다. 내가 월요일에 사든 수요일에 사든 목요일에 사든 무조건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월, 화, 수요일에 도착했다 하시면 일주일을 끌으시고, 내가 목, 금, 토에 도착을 했다 하시면은 나비고 이지를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교통권은요, 지하철역에 가시게 되시면은 역무원 혹은 키오스크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간혹 아주 작은 역인 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숙소 근처에 딱 지하철역 갔는데 밴딩머신도 없고 역무원도 없다 그러시면요, 이 파리 지하철역이 굉장히 촘촘하게 밀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역까지 걸어서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약간 두 개의 노선이 겹쳐지는 환승하는 지하철역으로 가시면은 100% 여러분들께서 이 나비고 카드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키오스크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리 사람들이요,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러면 99%는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이드였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만나서 대중교통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투어를 진행을 하면은 그렇게 한 분, 두 분은 어린이 티켓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이 어른 것의 금액을 받은 다음에 어린이 티켓을 구매를 해주고 차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밴딩머신 앞에 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농맥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착착착착 구매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진과 이름을 꼭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파리에도 무임승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무원들이 개찰구에서 티켓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여기 사진이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티켓을 가져오시면은 무조건 이거 풀이 없어도, 저는 풀로 붙이기는 했는데 사실 풀이 없어도 그냥 여기 이렇게 끼우면 되거든요. 교통권을 구매해서 돌아오셨다면은 그날은 그냥 좀 찬찬하게 동네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숙소 근처를 약간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마트 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 기간 동안 먹을 식자재 같은 거 쇼핑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숙소 근처에서 뭔가 우리가 자주 갈 만한 식당을 탐색하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숙소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아야 하시는 분들은 에펠탑 한번 다녀오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펠탑 같은 경우는 다른 관광지와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는다 싶으시면은 에펠탑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간대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에펠탑을 감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감동을 전해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보면 좋은지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토대로 에펠탑 한번 다녀오시면서 이제 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파리 여행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가기 전에 엄청 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닌 분들이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가끔 이걸 왜 나한테 질문을 하시지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답변 주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지만 그래도 이제 답변을 드리면요, 그 대댓글로 진짜 자기 원래 숙소랑 비행기만 예약하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절박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처럼 계획을 하고 많이 알아보고 가시는 분들은 딱히 제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알아서 다 가세요. 근데 그런 적 없었는데 부모님과 혹은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됐을 때에는 뭔가 만반의 준비를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진짜 자세하고 진짜 세세한 어떤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시리즈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최대한 압축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탔죠, 여러분. 집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발리에 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파리로 당연히 가고 싶었지만 6살, 그것도 남자아이와 파리 여행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다와 영어 유치원에 있는 발리에 와 있고요. 여기 온 지 한 2달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적응하고 막 집 구하고 이러느라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발리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브이로그로 올려놓는 채널을 따로 마련했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리에서 여행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